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 여파로요.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내년에는 집단 대출 잔금 여신 신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함께 또 LTV, DTI 완화가 종료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계신 수요자분들이라면요.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적용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디어 리서치 부동산 연구소의 윤동순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장님께서 그 내년도의 부동산 이슈와 함께 또 경매 물건을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 좀 출근길에 안개 낀 거 좀 보셨나요? 날씨가 좀 뿌옇더라고요. 예, 네. 이 뿌연 안개만큼 내년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좀, 굉장히 좀 불확실성만 확실한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동산 시장 자체에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현재는 시계를 보는 그 시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 방향성, 나침판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정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포지션을 갖고 갔을 때 내년에 부동산 시장 잘 또 좋은 수익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계속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매 물건을 보면서 기본기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자체, 물건 자체에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이슈나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규제를 좀 완화했을 때 고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경매 물건을 놓고 또 다른 이슈와 또한 여기에 따른 공부 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요. 네. 사실은 그 현재 성북구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요. 현재 지목 자체는 임야인데 이러한 임야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54억대가 18억대까지 떨어졌는데요. 32%까지 떨어졌는데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00평 기준이니까 한 8, 90만 원, 한 80만 원대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의 평당 80만 원대의 토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80만 원대의 토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그러한 토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런 부분을 잘못 샀을 때 어떤 또 위험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성북 지역입니다. 이 성북 지역은 굉장히 그 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조망권이 나오고 굉장히 옛날서부터 북촌이라 그래서 선비들이 또 많이 살고 있던 그러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거 그래서 고밀도로 고층으로 개발을 좀 안 하고 현재까지 좀 과거의 유산들이 조금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 자체 현재의 뷰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좋습니다. 지금 현장 자체는 굉장히 뭐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 임야이긴 하지만 인목도도 좋고요. 인목도가 지금 보통 우리가 소나무를 많이 보는데요.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 내에 나무가 분포된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 상황은 좋고요. 더불어서 임야이긴 하지만 경사도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일반 주거지역 내의 임야는 임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야이긴 하지만 주거지역 내의 임야는 대지화된 임야로 보기 때문에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데요. 더더욱 경사도와 임야도까지 빠진 그러한 최상의 그러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0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을까요? 토지 이용 확인을 좀 띄워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띄워보면요. 몇 가지 공부할 부분들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딱 보시면요. 도시지역 내 일종 전용 주거지역. 보통 우리가 도시지역 하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매우 완화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임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데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될 수 있는데 과연 또 다른 어떤 규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데요. 자연경관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문화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일단은 규제가 있구나.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청이나 혹은 이 관련된 시설의 이런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자연경관지구는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몇 군데 지자체에 들어가셔갖고 협의 보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가축 사육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에 따른 또 다른 규제 사항이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쭉 살펴보면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있고요.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 해갖고 군사보호법이 있고요.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대상 구역 이게 지금 이것과 지금 상의하는데요. 보통 역사 문화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해당 지자체에 가서 질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쭉 보시니까 문화재 보호법에서 과밀 억제권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 관련돼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1번, 2번, 3번 바로 비오톱 1등급입니다. 비오톱 굉장히 무섭습니다. 비오톱 1등급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현재 우리가 2020년까지 일몰제라 그래서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 부동산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좀 해제하겠다. 그래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다른 이런 부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이나 혹은 도로 또 학교시설 이런 도시시설을 별도로 또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이 나온 것이 바로 비오톱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오톱은 결국은 그린벨트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과 공원을 섞어놓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비오톱 1등급은 현재 개발 자체가 거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아예 개발 못한다. 규제가 너무 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비오톱도 5년 동안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들을 환경성 평가나 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풀어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비오톱 1등급에 대해서 개발 행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비오톱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비오톱이 1등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한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만이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죠. 그래서 비오톱 1등급과 더불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역
문화 관련돼서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매 물건 들어가시면요.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이런 규제 상황입니다. 왜 가격이 떨어졌느냐? 이 규제를 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곰곰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이 성북동 역사문화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이렇게 아예 세웁니다. 그래서 제3주택개발사업구역, 제1주택개발사업구역, 성북동 주택조성사업, 여기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딱 적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층수나 높이에 대한 제한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화재가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 그리고 들어가는 입점할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과 규제를 주겠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 자체는 문화재 지역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비오톱, 두 번째는 이 문화재,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묶어서 층수의 제한이나 미관이나 또는 경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끝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런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고 또 어떤 식의 또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물건을 갖고 다시 한번 이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화재 지역에 위치한 경매 물건으로 좀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강점도 있긴 하지만 또 개발이나 제한이나 규제가 좀 많다라는 그런 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잘 조사한 후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꼭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동수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컨설팅 시간,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2017년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요. 내년 시장 좀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서 어떤 종목에 어떤 식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실전 매물, 좀 NPL 경매, 공매 좀 저렴하게 사면서 좀 전에 제가 방송하셨던 것처럼 이런 규제 상황을 표현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전 매물을 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다 싶어서 저희 세미나 좀 굉장히 좀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2, 3천만 원 바로 실전 매물도 놓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기본기를 다져놓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일매일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쌓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이나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곳인가요? 네, 지금 용산 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데요. 용산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특히나 내년 2017년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이 도시 기본 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단독 주택은요,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또 6호선 다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걸어 다닐 만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6분, 7분 내외로 지하철을 4개 노선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을 버금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는 62.8평방제곱미터, 건물은 20.56평방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1층인데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약 한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화된 그런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전세가 6천만 원, 대출이 2억 6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에
9,800만 원으로서 용산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서울의 웬만한 노선을 거의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네, 사통팔달의 교통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 지금 4개 구역의 지하철을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지역으로 보면은 사통팔달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그 낮은 매매 가격입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이 평당 한 2,500에서 3,000대 나오는데요. 2천만 원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또 이런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매매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에 집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내년에 용산 지역에 한 120만 평 정도에 대한 부분들 도시계획이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올 2017년 초 정도만 되면요. 이 국제 업무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또 개발 계획 방향성이 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 바로 이 지역의 향후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치나 호재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사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구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시세보다 조금은 낮은 매매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시세 차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지를 좀 분석해 주시죠. 네, 6호선 효창공원남역하고 서울역, 용산역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입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도심 한가운데에 굉장히 그 교통 요지에 있는 그러한 입지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용산 지구 단위 계획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내년 말에 꼭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에 둘러싸여 있고요. 더불어서 인근 지역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인근에 있고요. 또 인근에 또 굉장히 학군들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인근에 새로운 그 대기업 그 본사 사옥들이 속속 이전함으로 인해서 실제 수요자가 많이 포진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물의 입지를 조금 분석해 드렸습니다. 사실 용산구 하면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그런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용산구를 개발백화점이라는 표현도 좀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호재가 많다라는 건데 과연 이런 호재가 본 매물에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서울역사 재개발이 있죠. 서울역사 재개발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어떤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요, 서교동 숙대 입구까지 내려오면서 이 효창동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별도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지역은 다시 묶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풀어줘도 굉장히 그 좋은 지역으로 남겠지만 또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도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거나 들어가나 다 양쪽 다 양손에 떡을 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군 기지 이전이 지금 본격화되고 거의 끝 마무리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고밀도 복합 개발이 예정된 캠프킹 비시 등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개발 계획에 이제 후광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이 또 어느 정도 그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부동산 집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용산으로 그 신사옥을 굉장히 많이들 짓고 있는데요. LG U+나 지금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지금 현장 가보시면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용산역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 대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근 지역에 또 아현 뉴타운 등 주위에 또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이 갖춰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죠. 신분당선 연장 개혁으로 인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접근성과 또 교통에 따른 호재, 더불어서 대기업들이 관심 갖고 그리고 가장 큰 용산 민족공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호재들 자체가요 굉장히 굵직굵직하네요. 사실 지금 가보셔도 알겠지만 용산구 쪽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실제로 향후에도 들어설 예정인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들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는 그 상권이 당연히 활성화된다라는 거고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매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은 어떤가요? 네,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점이다라고 말을 좀 말씀 먼저 미리 드리겠는데요. 노후화되는데 계속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지 62.8평방제곱미터, 건물 20.56평방제곱미터,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현재 6천만 원 전세에 있지만 다시 새로운 그 세입자를 맞아야 하려면 어느 정도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전세 가격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이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물까지 살펴봤고요. 자, 사실 용산 하면은 예전부터 서울의 교통 중심지의 축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위치적인 강점뿐만이 아니라 또 호재까지 갖고 있어서 향후에 좀 차익을 바라보신 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가격 얘기 조금 해볼게요. 매물 가격은 어떤가요? 네, 평당 2천만 원대 초반대입니다. 보통 이 지역 시세가 2,500에서 3천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격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이 4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임대 금액이 현재 6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에 9,800만 원 투자하셔갖고 용산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원효로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향후에 조금 또 재개발이나 이런 걸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역 현장 임장 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평지입니다. 주위 지금 지역에 새로 재개발 들어온 지역 보시면은 굉장히 그 가파른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현장은 좀 평지 지역이고 도보로 이동해서 역사까지 한 5분 내의 거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장 활동 꼭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전문가와 같이 와서 임장 활동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매물입니다.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용산구 원효로 단독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1980년도에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6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20.56제곱미터입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층이고요. 매매가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임대가액은 6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가액은 2억 6천만 원, 실투자액은 9,800만 원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투데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투자하실 때는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강원도 토지들, 부동산들 굉장히 관심도 올라가는데요. 강원도 지역에서도 춘천 지역의 강촌에 있는 토지 갖고 나왔습니다. 남면 추곡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강촌 인터체인지 바로 1.8km, 한 3분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 좋죠. 한 40분 내의 거리에 있는 단독 필지인데요. 전원주택용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412평방제곱미터이고요. 지목 자체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니다. 여기에 용도지역 관리지역이었고요. 매매 금액 3,500, 대출 1,000만 원, 실투자 2,500만 원인데요. 사실 이 물건이 지금 한 개 있고요. 이 지역의 지금 가격은 4,700만 원대 지금 전체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건 자체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춘천시 남면 추곡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자, 강원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예전에 대학교 때 참 많이 갔던 MT 장소였던데, 자, 어떻게 좀 강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규모의 그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는 보통 우리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대규모 주택수가 있으면 그만큼 황금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10,000평 정도에 따른 그 토지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필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의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 강남에서 한 40분 내외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크게 뛰어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 차익 노려볼 만한 가격대, 특히 보통 우리가 토목공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평당 한 20-30만 원대에 나가는데요. 그 가격대에도 못 미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에 농지 규제 완화죠.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농지 관련돼서 계속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의 부동산, 특히 토지 시장은 굉장히 맑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규제 완화에 따른 굉장히 그 수혜되는 그러한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예, 강촌 IC에서 3분,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 접근성 좋죠. 여러분들 강촌 인터체인지까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굉장히 서울과 접근성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요. 경춘 고속도로 강촌 IC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사 IT 산업단지도 가깝고요. 또 고개 하나만, 소주 고개라고 그러는데 이 고개 하나만 터널 지나고 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촌 문화 지역, 관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옛날 향수를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10,000여 평 정도의 그 대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 주위의 그 어떤 그 전원주택 단지의 좀 대표등, 즉 대표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화되는 그러한 전원주택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매물적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 예전에는 MT로 강촌 많이 갔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도 좀 가나 모르겠어요. 많이 가죠? 요즘은 이렇게 그러니까 1박을 하지 않고요. 예. 요즘은 뭐 11시, 가까우니까요. 12시도 예. 그냥 돌아오는 그런 추세로 좀 바뀌어서 부동산 투자도 조금 이렇게 트렌드가 좀 변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정말로 가까워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40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네. 자, 춘천 사실 최근에요. 여러 가지 또 호재들로 매스컴에 참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 대기업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투자를 해 있고요. 여기에 삼성 SDS가 투자 협약을 또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또 CJ그룹에서 광판 신도시, 즉 남촌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춘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춘천하면 또 호반의 도시죠. 그래서 이 호반 관련돼서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BTB 아일랜드, 여기에 레고랜드 개발 사업 등등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춘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레고랜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교량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돼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제 눈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인근 지역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강촌 지역의 개발 사업들 많습니다. 인근 지역에 뭐 조그맣게 전원주택 단지들은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IT 관련돼서 관광 산업들, 뭐 인근 지역의 레일바이크 사업 등 굉장히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또 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 전원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어서 이런 호재들이 이 춘천 지역에 활기찬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토지 매물을 조금 살펴볼게요. 매물은 어떤가요?
일단 조만권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야즈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러한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60개의 필지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가 대규모 단지가 되면요, 향후에 황금성이나 혹은 토목공사에 따른 그런 향후에 또 추가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 수도, 가스, 도로 포장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돼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 한 돈 천만 원 갖다 놓는데요, 바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이런 필지 분할까지 마무리해서 잔금을 치르고 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 필지 소유권 이전과 토목공사 포함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관리 지역의 전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원주택 보시면은 지목 자체가 임야인 경우가 많은데요. 관리 지역의 전인 상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또 주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또 갖추고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물의 특징 조금 살펴봤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농지 규제 완화라는 이 정책적인 부분도 이 토지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가격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3,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딱 한 개 이렇게 특가 상품으로 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 3,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대출 금액 1,000만 원,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입니다. 124평 기준에 평당 한 28만 원대에 나오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한 20만 원대에 또 들어간다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지 매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 투자할 때는요, 소장님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지금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선 분양 후 시공입니다. 보통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 선 시공해놓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선 분양 후 시공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내시고 잔금 때 내년 한 6월, 7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이때 눈으로 보고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전기, 수도, 그다음 도로 포장 눈으로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와 계약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꼭 투자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위치는요, 강촌 IC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약 412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밭이고요. 용도 지역은 관리 지역입니다. 매매가액은 3,5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가능액은 1,00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매물들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용산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 혹은 용산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좀 예상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춘천에 특히 강촌에 있는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는요, 실수요와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강원도 토지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기반시설까지 갖춘 딱 100평 개별 필지를 살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실수요와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무료 세미나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TV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건 저희 세미나 오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도 부동산 전망해드리고 있지만 또 돈 되는 물건, 저희가 경매 물건을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세 번째 화요일 같은 경우는 현장 답사까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을 보면서 또 규제를 풀어
풀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 컨설팅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그 유성의 그 구암동인데요. 네, 대전 유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590-3번지에 네. 그 이제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어요. 네. 전체로로 따지면은 15가구인데요. 네. 대지 면적이 302평방미터고 네. 건축 면적이 180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구입을 하는 게 좋은지 네. 한번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건물이 15가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총 몇 층 정도의 다가구인가요? 네, 4층입니다. 4층 건물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인데요.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큰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대전에 예, 예. 혹시 살고 계시나요? 예, 이제 그쪽으로 논이 좀 있어가지고 그 농사를 짓게 되면 거의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시죠? 현재는 이제 갈마동입니다. 서울이신가요? 대전. 아니면은 대전인가요? 대전입니다. 대전 시내에 살고 계시는데 지역을 네. 지금 이쪽으로 궁암동 쪽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예, 그런 예, 마음을 갖고 예. 계신 거죠? 예. 예. 지금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 같으신데요. 조금 네. 그 은퇴 이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선호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매월 월세 나오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제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4층 건물 같은데 제일 높은 층에는 주인이 직접 살면서 밑에 네. 층은 임대 놓으시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저희가 구암동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네. 구암동 인근 지역의 그 현충원역 밑으로 종합터미널 이전 계획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터미널 예, 예.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주위의 그 부동산 가치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예, 학회 예. 택지 개발 예정 지구가 또 있어서 예, 예. 그 지금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구암동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또 지금 현재 예. 지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니즈하고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물건 자체를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원하시는 그 물건 자체는 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 이 건물이 몇 년도 된 건물이죠? 이 건물이 한 5년 됐습니다. 5년요. 예, 예. 지금 5년 된 건물이 애매해요. 이 동네가. 예. 구암동 지역에 지금 조금 좀 살펴보시면요. 1, 2년 내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구암동에.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5년, 7년 된 건물들이 좀 애매하면서 가격도 조금 애매해요. 예. 이유는요. 지금 새로 임차를 들어올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이 원하는 니즈는 새로운 거, 새 거를 좋아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5년, 6년, 7년 된 건물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조금 좀 노후화됐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구암동 좀 보시면요. 5년에서 한 10년 된 것과 1년에서 3년 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편차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억에서 5억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데 구암동 지역은 요 정도 건물 정도가 한 10억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10억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좀 오르면 한 11억, 낮으면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11억에서 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5년 된 건물이나
신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접근하실 때 예. 한 번쯤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현장 보시면은 신축 다세대 다가구 건물도 현재 이 금액대로 한 10억 내외 주면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1년에서 2년 된 신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5년에서 7년 된 조금 뭐 애매한 다세대 주택 가격이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시면은 신축 꼭 매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신축으로 좀 알아봐셨으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쪽에 지금 그 복합 터미널이 들어오거든요. 네, 복합터미널 들어오죠. 그거 영향은 좀 있을까요? 네, 복합터미널 용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 지역의 핵심은 바로 그 복합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복합터미널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지역의 임차 수요가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인데요. 요 바로 호남고속 바로 건너편에서 과연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근데 예, 이제 예. 밑에 이제 학회 택지가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암동이라는 동네가 조금은 노후화된 동네예요. 구시가지에 좀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예. 한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새 건물에 똑같은 금액이면은 새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요즘 젊은 신세대들의 그 니즈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조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5년, 6년, 좀 7년 된 어떤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는 신축 다세대나 다가구에 대한 가격 편차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축 다세대 다가구 쪽으로 조금 관심 갖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네, 시청자님. 네. 교수님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방금 표시한 그 부분 네네. 그쪽에 지금 그 논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고속도로 바로 건너서 네네네. 거기도 그 복합 터미널하고 좀 그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지역은 아무래도 이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용이 예. 되거나 아니면은 빠진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돈은 되는 지역이고요. 들어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 보유하시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네. 그 터미널, 복합 터미널에서 빠지는 게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터미널 지역에서 그거는- 빠져나오라고 조금 이렇게 손을 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요. 방송 이후에 예. 또 한 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당연히 이왕이면 같은 금액 정도의 투자 금액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축 건물이 좋겠죠. 이 지역의 특징이 네. 저희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신축이나 조금 오래된 거는 가격 편차가 없더라고요. 특이하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 한 4억, 많게는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지역은 1억이니까 차라리 1억 더 주더라도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좀 보여지는 네, 거죠. 투자를 유념하셔서 꼭 조금 좋은 쪽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주시 북내면 신점리 네. 땅 때문에 드렸거든요.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토지를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번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북내면 신점리 네. 195번지하고요. 네, 195-1, 네, 196번지, 네. 197번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곳 신전리 195에서 197까지에 위치한 토지 향후의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저희가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뭐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어디 거주하시는 데가 서울이신가요? 아니면 여주 쪽이세요? 아니, 경기도예요. 경기도세요? 네. 여주 근처신가요? 그럼 살고 계신 데가? 아니, 부천이에요. 부천이세요? 근데 네.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가셔갖고 토지를 매입하셨네요. 사실 여주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고 또 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뭐 왕릉들도 많이 내려가 있고요. 또 이 지역에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 토지 갖고 있으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신점리 일대가 향이 좋고 옛날서부터 풍수가 좋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왕릉 같은 경우 좀 하단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신점리 일대가 향이 좋고 더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주 지역에 신점리 터가 좋은 지역에 일단은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게 토지가 현재 포장도로하고 접해 있나요? 네. 현재 포장도로는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 용지네요. 예, 초입에 네. 초입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고물상 하고 있어요. 고물상을 하고 있으시나요? 네. 여기가 현재 지금 저 상태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주위가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너머로는 전원주택지 같은 거 많이 형성하고 있거든요. 전원주택지 형성, 여주에 전원주택지 나오면은 이제 가격대가 많이 지금 나온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현재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 포장도로 자체가 지적도상 도로로 지금 나타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그 전에 조금 맹지였는데. 네. 예, 그 길을 사도로 이렇게 냈어요. 그 옆에 도로를 냈습니까? 잘 되셨네요. 그 도로가 난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네. 예, 그쪽으로. 네. 그러셨구나. 이 도로 자체가 나무로 인해서 이 땅 자체는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에 지금 그 전원주택지 단지가 많게는 80에서 120만 원, 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 가격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호재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주위가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 이 지역, 네. 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주위가 굉장히 좋고 또 전원주택지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신점리 일대가 토지 자체가 굉장히 온화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전원주택지 용지로는 참 좋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여기 고물상 같은 게 좀 보이는 눈에 띄는데 현재 고물상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 예, 조그맣게 형질 변경해가지고 그때 길 내느라고요. 길 내시느라고. 길 내느라고 거기다가 조금 그렇게 했어요. 형질 변경해서 대지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지금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신 건 잘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대에 올라가고 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개발 행위할 땐 굉장히 좋지만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팔아야 되는데 그 고물상에 들어와 있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고물상이나 조금 쓰레기 더미 쌓아놓은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바꿔놓으시는 건 좋은데 고물상에 대한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시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아니면은 고물상한테 매각을 하셔도 되고요.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잡종지어야 되는 그런 토지가 꼭 필요합니다. 논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이나 답 이런 농지를 임대하실 때 보통 장기 계약을 합니다. 5년, 10년 계약을 하면서 본인들이 잡종지로 이렇게 변용을 해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고물상이 직접 잡종지로 변경을 했나요? 지목 변경을? 아니요, 저희가 조금 했어요. 저희가 나중에 전원주택 짓고 가서 살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길 내기 위해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임대 만료일은 다 되고 그랬어요. 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제가 전화통화로 좀 더 이후에 얘기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요, 고물상이 나가야지만 전원주택으로 매각하실 때 훨씬 유리하다는 점만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전화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끊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해결을 해드렸고요. 못다한 고민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